예, 오늘 아마 포털에서 BCG가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떠 있는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BCG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살 미만의 어린 아기들한테 이 결핵 예방을 위해서 마치는 이제 접종 중에 하나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독성 물질인 비소가 발견됐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 건데요.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게 이 BCG를 접종받은 아기들한테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얘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일단 이 비소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이 비소가 뭐 독성 물질이라는 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건가요? 비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금속인데 아주 소량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. 예를 들면은 피부에 이렇게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, 예. 또 사마귀 같은 피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, 또 심하면 이제 복통, 그리고 구토, 설사 이런 게 생기고, 심장의 박동이 막 변할 수도 있고, 예. 근육경련 뭐 이런 것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 참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증상들은 보통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? 이게 이제 그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네. 뭐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일정 용량 이상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. 그래요. 그 이번에 그 검출된 양이 보건당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전진단을 뭐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다. 그래서 회수조였다 이렇게 식약처는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번에 검출된 양은 건강에는 그렇게 정부 얘기대로 큰 문제는 없는 정도의 양이라고 봐도 됩니까? 뭐 기본적으로는 백신에 이런 비소 성분이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이 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 양이 있는데 이번에 검출된 양은 그 기준 양이 한 38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양인 건 틀림없습니다. 그렇지만 예. 이 접종을 받은 게 영유아라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그렇죠. 앞으로 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이게 워낙에 1살도 안 된 아기들이니까 그만큼 이게 아무리 양이 적더라도 이미 BCG 접종을 한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. 예,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접종한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접종을 한 아기의 부모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? 검사를 통해서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, 예. 이 백신이 이 비소가 들어간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확인된 상황에서 만약 비소에 오염된 백신을 접종을 한 경우에는 예. 제 생각에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가 따로 그 정리를 해서 아마 앞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? 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. 예방접종 도움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언제 어디서 백신을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회수 조치된 그 BCG 백신과 같은 계열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는 그 원인 쪽으로 좀 얘기를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백신에서 이제 비소가 검출됐다고 한 게 이제 일본 후생성에서 먼저 발표를 한 거고 우리 식약처는 이제 회수 조치에 들어간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데요. 그 후생성 얘기를 보면은 이게 백신 자체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백신에 들어가는 이 첨부 용액에서 검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, 이 첨부 용액이라는 것과 백신과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여서 이게 어떤 것들인 건가요?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사약이 이렇게 건조된 그런 분말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직접 주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같은 걸 넣어서 녹여가지고 투여를 하는 것처럼 이 BCG 백신도 이 생리식염수를 같이 섞어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생리식염수가 비소에 오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가루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용액화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생리식염수 그게 이제 첨부 용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?
네, 맞습니다.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이번에 비수가 검출됐다는 거는 그 첨부 용액에서 검출이 됐다는 게 이제 일본 후생성의 발표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일본 후생성이 만약에 발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고 계속 BCG 접종을 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백신이나 중요한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, 관리, 유통과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을 국제적으로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생산하고 관리하고 유통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회사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다른 나라에 있는 정부나 아니면 실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 결국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환경과 그리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조절하기에. 근데 교수님 뭐 조금 몇 달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왜 지난번에 중국산 고혈압약에 들어가는 그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게 한번 또 굉장히 좀 맞습니다. 충격을 줬었잖아요. 네. 그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은 중국산이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이게 그 뭐 약이라든가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뭐 선진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간에 사실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같은 선상의 말씀인데요. 중국에서 그 판매했던 그 고혈압 원료 약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다 맞춰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생산을 하고 유통을 했던 건데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것들을 이제 숨겼던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즉각 발표를 했던 거고요. 일본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런 그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백신이나 약물의 관리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내서 생산하고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품질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뭐 이런 일본에서 들여온 이 BCG 접종 뭐 우리나라 아이들만 맞겠습니까? 일본 아기들도 맞겠죠.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가청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함께 이 BCG 접종 백신에서 비수 검출됐다는 얘기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.